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반야신경 중에서 공사상과 더불어서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성제,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입니다. 사성제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설 중에서 가장 핵심 메인이지 메인. 그래서 사성제만 잘 알면 불교의 원리 구조는 기본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성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27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 체계라서 그리고 이게 또 바가 있어. 이 바닥에 두 가지 잘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은 까면 안 돼. 그게 광화문에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서있고. 누가 높은지는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거니까 딱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역사 얘기할 때, 그게 삼국지하고 로마사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덕후들이 있어요. 덕후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야. 그러니까 야매인데 훨씬 전문가야. 밥 먹고 그것만 덕질하는 놈한테는 못 당하거든. 그건 공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즐기는 놈한테 못 당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사생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런 거 대단하지. 막 문도 따고 들어가고 막 담도 넘어 들어가고 막 별짓을 다 한다. 이거 막. 그런 정도 급이면 못 당합니다. 그거 전문적인 학자라도 못 당합니다. 그런 애들. 그래서 사성제도 뭐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불교 쪽에는 워낙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별거 없어요. 저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이게 사성제가 목적이 아니고 반야신경의 목적은 사성제에 대한 부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 그게 이제 반야 공사상.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야사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반야사상, 법화사상, 그러니까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이 네 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딱 네 가지만 알면 뭐 대승불교는 끝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반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래서 요거하고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야사상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열반사상이에요. 그 불성. 불성. 이제 불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반야신경 관련해서는 안 할 겁니다. 그게 또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방식, 일반인들처럼 어떤 실체가 있고 이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이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교리, 제가 5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5은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자, 고집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성제, 집성제, 사성제니까 그냥 붙여가지고 멸성제, 도성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적성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고, 불교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삼법인. 그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KS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법인 사성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닫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파카한테 한 방 먹고, 그 굉장히 희한한 기록이고, 그거는 뭐 빨리율이나 이런 데도 다 나와 있는 굉장히 희한한 재밌는 아무튼 스토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체계화시킨 게 요 사성제인데, 부처님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깨닫고 나서 우파카랑 왜 비틀어지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파카가 얘기했을 때 좀 좋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너무 세게 얘기했다고. 나는 스승이 없고 혼자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파카가 떨어져 나간 거고, 그거는 똑같아. 오비구를 만났을 때도 똑같아.
고탐하시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헤어지고 난 뒤에 당신의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맘먹으려고 하지 마라. 자식들, 나는 너네랑 급이 달라. 어디 같은 급으로 나를 열애라고 해라. 우파카한테는 그것 때문에 우파카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오비군은 원래 제자였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중도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기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스피에 수백 종류가 있지만 딱 떠오르는 거는 삼성전자. 500만 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나라가 몇 억도 아니고 5천만 명인데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 얘기하니까 제가 주식 하는 줄 아는데 저 주식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컸는데 안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어려서 안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빼면 500만 명이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주식 너무 연세 많은 분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80 드셨는데 80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 어른들 빼고 애들 빼고 그 다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빼고 여기 관심 없는 사람 두 종류예요. 우리 같이 관심은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었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하고 보증은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쪽은 근처에도 안 간다. 있어. 주변에 봐봐. 있어. 그래서 떡상을 하고 어쩌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분상이 아니다. 금생에는 나는 주식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렇게 빼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 4분의 1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그런 대장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게 요 사성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랭킹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회사예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회사거든요. 수십 분의 1도 안 돼, 이게. 예. 수십 분의 1은 더 되겠구나. 그 하이닉스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거 아니요? 몰라요. 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저는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식, 달러, 금, 유가 이런 데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 한 100조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몰라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게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급에 해당하는 게 8 정도. 그리고 산염초나 이런 것들은 그보다 훨씬 밑에, 훨씬 밑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G 이런 거 들어는 많이 봤는데 막상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면 야, 이게 한참 떨어지는구나. 의외로 유명한데 하이닉스보다 LG가 더 유명하지 않아? 그냥 듣기로는. 우리 LG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금성부터 시작해.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금성을 그때부터 얘기했잖아. 우리는 금성이었어.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앞선 뭔가가 있었다니까. 근데 걔네가 안 됐던 이유가 LG로 바꿔서 금성 계속 했으면 화성 갈 거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금성 갈 거니까 몰라. 아무튼 그 정도 레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교설들은. 그리고 5인 12처 18개는 원래 불교가 아니고 사대설 이것도 불교가 아니고 그냥 걔네 건 갖다 쓴 거고 갖다 쓴 거고 약간 변형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용신안이고 이런 게 발명특허입니다. 그리고 사념처 그런 것도 실용신안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 백골관, 수식관 이런 걸 부처님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 전에 다 있었어. 있던 거 쓴 거예요. 있던 거 쓴 거. 그래서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과 그 다음에
과, 이중인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 하암경에 보면 되게 재밌게도 3전 12행, 이게 굉장히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거든요. 저는 저기를 읽어봐도 모르겠어. 딴 놈도 뭐 시원한 대답하는 놈도 없고, 뭐 이 바닥은 워낙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내가 모르면 그냥 몰라. 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살아. 내가 모르는 걸 너희들이 알겠냐? 이렇게. 교만의 거의 끝이지. 이게 3전 12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성제를 3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굴려서 12번을 했다는 건데, 그게 시, 권, 증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다. 이것을 내가 봤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번. 그 다음에 이것은 권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증은 나는 이것을 증득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3번 했다는 건 굉장히 강조 의미예요. 보통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게 사잖아. 왜 사성제인지는 대충 아시겠지? 사지법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를 쓴 거고, 보통 이제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강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청할 때도 뭐 법을 설해 주세요. 이렇게 3번. 다 이게 3번. 이게 강조 의미거든요. 강조 의미.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강조했다. 그리고 너네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초전 법륜의 핵심이죠.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건 법륜. 이게 여기 법륜 있네. 법륜. 법륜. 다르마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태양 숭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살이 있는데 여기에 1000개가 있대. 햇빛이 쫙 비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쫙 방사되는. 고대 신들은 딱 2종류에서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벼락이에요. 이렇게 2개. 딱 봐도 세지. 그냥 미개한 놈들 정신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거같이 센 게 어딨어. 태양은 농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한 거고, 벼락신은 유목에서 보통 벼락신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른 벼락 때문에 그래요. 마른 벼락이 진짜 신령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마른 벼락을 볼 일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늘상 추진 벼락만 봐가지고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검은 구름 왔다 갔다 하다가 두둑 해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툰드라 지대나 이런 데 가면 저 사막이나 이런 데서 마른 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끼리 충돌하면서 그냥 벼락이 찌삭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저런 신기한 게 있네 이 정도지, 그거 좀 미개한 놈들 보면 눈 돌아갑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저기 신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갑다. 이제 걔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들이거든. 그게 유일신들이야. 유목문화 놈들이 이렇게 보고 저기 뭐 있는 거 없다 이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벼락이 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제가 동남아 가서 스콜을 한번 보니까 진짜 신기했다. 이게 무슨 딱 시간 맞춰서 비가 쫙 오고 시간이 끝나니까 갑자기 쫙 맑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우산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산을 그거는 사도 안 되는 비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 와야 우산 쓰지.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와버리면 밑에서 옆에서 다 때려가지고 막 쓰리 쿠션으로 막 이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렇게 굵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처마 밑에서 잠깐만, 그 절 밑에 처마에서 잠깐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잠깐이야. 그리고 진짜 이게 귀신같이, 그리고 물도 진짜 잘 빠지대 걔네는. 계속 빠져버릇해서 우리는 그 정도 비가 오면 이렇게 침수 이렇게 약간씩 고여있고 이렇게 바닥도 그럴 건데 걔네는 물 진짜 잘 빠지더만. 안 빠져진 데는 벌써 다 절단이 났었겠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빠지는 데만 사람이 살 거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도 신기한데 모르는 상황에서는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시간 맞춰갖고 딱딱딱 하면
야, 누가 물 틀어주나? 한일 펌프 돌아가나? 한일 펌프 진짜 옛날. 말하면서도 내가 순간 이렇게 약간 거지 같은 비유인데 한일 펌프 서수나 마청일 서수나 마청일 돌아가신 거 아니요? 지금? 살아있나? 그거 진짜 옛날 분들인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런 거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태양 숭배에 관련된 거고, 이게 이 법륜이 이게 태양 숭배는 농사 쪽에 더 많아요. 농사 짓는 거는 뭐 태양하고 다 밀접하니까 농경 문화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태양을 이제 신격화해 가지고 이렇게 법륜을 이렇게 요거를 8개로 그냥 축약한 게 불교 마크잖아.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어떤 선생이 배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키? 그건 줄 알았대 자기는 맨 처음에. 그래서 왜 배 키? 그래서 무슨 전법을 하나? 이랬대. 누가 대학 강사가 그러더라고. 걔는 불교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게 뭐 배 키예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백희 같아. 이게 듣기 나름이야. 조계종 마크도 이렇게 조계종이 이렇게 점 있는 것도 이것도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 단추예요? 이 뒤부터 단추로 보여. 그 전에 내가 단추라는 생각, 이게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백조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한 방향으로 보이면 그게 딴 게 안 보이는데 옆에 놈이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 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또 그게 보여. 비슷해. 그래서 이게 저 법륜을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덕이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부메랑 무기랑 결합해요. 이게 부메랑이랑 결합해. 나는 그걸 부메랑으로 봅니다. 왔다 갔다 돌아올 수 있는 무기, 고대 무기는 부메랑이거든. 그리고 부메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 지금도 신기해. 그 부메랑 잘 던지는 사람 보면 지금도 신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던져봤잖아. 안 와. 그거는 몰라. 내가 하면 다 그랬어. 내 기억에는 연 날리기도 연이 나르는 게 아니고 내가 뛰어. 내가 뛰어. 내가 힘들어. 연이 힘들어야 되는데 나만 힘들어. 부메랑도 던지면 내가 한 번은 내가 던지고 한 번은 내가 개야. 그거 물어와야 돼. 이랬었어. 근데 그거 진짜 잘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 선전에도 있었어. 머리 위에다가 사과 딱 놓고 딱 던져가지고 지가 사과 딱 깨고 뭐 이러고 진짜 있어 보이지. 진짜 있어 보이지. 그래서 그런 식이래. 그러니까 태양 숭배 플러스 부메랑이 결합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메랑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가 뭐 양력 어떠가 해서 이해는 하지만 앞에서 날리는 사람이 있어서 쫙 돌아오잖아요. 신기해요. 근데 옛날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러니까 신성성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신기한 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차크라라고 하는 이 바퀴, 이 윤회를, 이게 륜을 만들어내는 거고, 초전 법륜을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요. 이게 하늘에 자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 마투라 불상 같은 데 손바닥에 놓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법륜 마크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찌리한 것들, 외도들은 다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스스로 걔네를 다 끝내버린대. 그러니까 맞설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딱 그렇게. 그리고 그거는 원래는 전륜성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설명이 복잡하니까 넘어갈 거야.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니오. 나 잘 알아. 그런 야리한 거 전문이다. 전문. 모든 야리한 거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늘상 이렇게 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권해요. 신화를 봐라. 그리고 역사를 봐라. 그리고 역사를 봐라. 신화하고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전체를 꿰뚫을 수 있으면 눈이 생겨.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진짜 쉬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안 파.
근데 신화나 문화 배경을 이해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문화권에서는 그게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영화나 뭐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러한 세계관을 잘 알아. 그래서 너네랑 다르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좀 무서워. 망할까 봐. 그래서 4번 이제 법률을 굴리는 거예요. 그거를 3전 12행 3번이랑 강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 4, 10이니까 3전 12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4번 안 했는가 몰라. 4, 4, 16이 더 딱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12연기 4, 8, 12 전부 4배 숫자잖아. 요거를 16을 넣었으면 아구가 진짜 맞는데 딱 맞는데 이게 다 사진법 문화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4번을 안 했을까? 16이 되면 이게 뭐 완전한 이런 의미가 딱 갖춰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3번으로 하는 거는 제자들이 권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 의미로서 지금은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손댄 사람이 가필하는 사람이 결국 누군가 손을 대거든요. 문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손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알면 이렇게 손을 댔었어야 돼. 네. 4전 12행이지. 아니 4전 16행을 해야지. 4전 16행.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격이 높아지는 건데 제가 잘 몰랐어. 저를 잘 몰랐어요. 그랬던 것 같아. 몰라.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 또 다른 비밀 코드가 숨겨 있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가봅시다. 요거는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것이 진리로서 드러났다. 그게 1전. 그 다음에 그것은 모두가 이해해야 된다. 2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득했다. 1번. 내가 1번으로 증득했다. 그래서 3전. 그래서 3번 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최고이기 때문에 강조한다. 그러니까 3전 12행의 의미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로 가봅시다. 고라고 하는 게 인도 철학에서 가장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세상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고 걔네는 이 세상을 매트릭스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서 히랍까지 연결되는 문화 코드 중에 하나예요. 기본 코드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그것이 그 생각을 하면 정상이에요. 그냥 네오처럼 매트릭스 안에 네오처럼 초인으로 살고 있잖아. 그냥 슈퍼맨처럼 됐잖아. 각성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걸 깨는 게 꼭 나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 리니지에서 내가 진명함에 집행 건 8강짜리를 그게 한 5억 이상 하거든요. 시가로. 안 놀래네? 놀래봐. 5억 정도는 그냥 껌이요? 현금으로, 현찰 5억. 5억에서 뭐, 이거 이제 팔린 적이 없어서, 8강짜리는 팔린 적이 없어서, 그건 너무 귀한 거라서, 뭐 8억이 될 수도 있어. 막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막 최소한 한 5억은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 정도 재화 가치는 보거든요. 뭐 대단한 거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봐라. 보험금이 5억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에이씨, 가상 칼만도 못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놀래지도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야. 그래서 저 세계 속에 그런 걸 내가 가지고, 그게 뭐 칼 한 자루에 5억이니까, 만약 풀세트로 갖춰가지고, 뭐 한 10억에 맞췄어. 그래 내가 최고 대단한 놈이야. 그리고 내가 그 자랑하고 이렇게 찔레찔레 댕겨. 그런데 이 세계를 깨트리는 게 맞아?
걔는 그냥 거기서 자랑하면서 사는 게 더 재밌지 않아? 깨트리면 우리 같이 아무 아이템 없는 놈이나 그 10억짜리 있는 놈, 현찰 10억이에요. 있는 놈이나 똑같아지잖아. 그죠? 굳이 뭐하러 깨?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걔는 안 깨. 맨 마지막까지 안 깨. 내가 그 안에서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깨본들, 깨면 어떻게 돼요? 그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보면 깨면 그지 같은 데 살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편을 피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몰라. 저도 안 펴봐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좋은가 봐. 그지? 좋으니까 계속 하지. 근데 그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쪽 세계의 기준에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아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는 뭐 마리화나나 이런 거는 그냥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아주 엄별하는,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쪽 세계를 비중 있게 보고 그쪽 세계를 적게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편에 쩔어가지고 그냥 평생 아편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상황 생각이 바뀌어. 그게 장자의 호전목 얘기예요. 그쪽 세계에 대한 생각이 확 넘어가 버리면, 장자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보면 나는 인셉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버전으로서의 인셉션 같은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계속 얘를 조져, 주인이. 근데 잠을 자면 이 두 사람이 지위가 바뀌어. 그러면 얘가 조져, 꿈속에서는. 얘가 얘를 조져. 그래서 한 번씩 조지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걸 딱 보고 보면서 내가 저런 걸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읽으면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는 누가 옳다가 아니고 12시간 이상 점유하는 놈이 옳다. 종이 입장에서는 12시간 이상 13시간을 자면 돼. 8시간 자면 망하는 거야. 얘한테 밀려. 12시간씩 자고 12시간 깨어 있으면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지. 그러니까 한쪽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한에서는 그것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걸 어떤 놈이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은 리니지를 안 하겠지. 하면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이게 리니지 되게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롤 같은 걸 요즘 애들이 한다고 쳐. 그런데 걔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 속에 걔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지, 요즘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다 초월자로 살잖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예. 그때 엄마가 등짜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를 그런 정신으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컴퓨터를 끄면 난리 나는 거야. 왜? 이 세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접속하고 있는 세계가 없어졌어. 그건 엄청난 충격이거든. 제가 얘기하잖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컴퓨터는 하지 말라고는 해도 끄면 안 돼. 끄면 그거는 대판 싸움 벌어져요. 대판 싸움 벌어져. 그래서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 신혼부부 의상가가 그 게임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계속 잔소리해가지고 살인 사건 났잖아. 야, 그 세상에 뭐 그런 놈이 있나 싶은데, 얼마나 빠져 있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아니 이게 실제로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의 정당성을 가진다가 대승보살 사상이에요. 대승보살 사상. 그러니까 대승보살들은 매트리스 속에 있는 네오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그게 대승보살이에요. 깨는 게 아니야. 안 깨. 계속 접속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나갈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고통받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템을 하나씩 떨궈주고 내가 리니지의 최강자야. 그러면 옆에 형님 이러면서 애들이 막 붙거든. 뭐 하나 뭐 떨궈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마. 이러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주는 거야. 왜? 나는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급 사냥터에서 좋은 아이템을 구할 수 있고 걔네는 다 거지 같기 때문에 걔네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씩 축복을 기도해 놈 새끼 이러면서 하나씩 줘. 이런 거야, 이런 거. 그게 대승보살 사상이야. 그래서 대승보살들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허상 아닙니까? 이건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이거 깨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깨어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세계 속에 접속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또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접속해 있는 그 세계 속, 가상 세계 속하고 현실 세계 속을 대등관계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나왔을 때 얘기고 이거는 초기 불교 얘기이기 때문에 한 5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트릭스처럼 그냥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세계는 아무리 네가 재벌이고 오래 살고 뭐 잘났고 인물이 좋고 뭐 다 쓰레기고 결국은 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질적 고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매트릭스 안에서는 재벌이고 지랄이고 다 고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대승불교식 사고를 하면 매트릭스 안에 재벌 좋지.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깬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허상이야. 그 말도 맞는 거고 야, 안 깼을 때는 길몽이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당위성이 있잖아. 그게 대승과 소승의 차이거든. 사실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 허상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게 인도 철학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법인에도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다.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왜 고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관념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어간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게 단멸론이면 동아시아처럼 단멸론이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 세상은 고다. 이것도 말도 되는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거는 너는 윤회한다며. 야, 윤회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 나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나중에 오래 지나면 민속놀이가 될 거래. 진짜 한 20년을 애들이 한 거고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했었다니까. 근데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해서예요. 진짜 한 100판 이상을 내가 시도를 했지만 한 번인가 이겼거든. 모든 게임은 제가 얘기하잖아. 이길 때 재밌어. 뭐 다 필요 없어. 씨. 다 필요 없어. 지면 계속 지면 재미없어. 이겨야지 재밌지. 나는 못하겠는데 뭐 맨날 두드려 맞는데 인생 병풍으로 샌드백도 아니고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스타크래프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런 진짜 스타크래프트가 민속놀이 같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획을 그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획을 그은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PC방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이 빨리 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게 작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PC방 문화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고 이것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도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뭐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 CD 요즘은 정액제 뭐 이래갖고 게임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CD 하나 사면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뭐 3만 원인가 내고 계속 하는 거니까 지면 무슨 생각 드냐면 에이씨 그리고 그냥 포기해. 그리고 끝까지 안 버텨.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나가. 왜? 끝까지 버티면 제가 더 재밌어. 그게 마지막 나의 자존심이야. 판을 뒤집어 엎는 거지. 그냥 졌다고 지지치고 나가는 거야. 굿게임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그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다음 판을 하면 되니까. 그게 윤회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저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잖아. 그리고 한두 번 져야 스트레스를 받지. 계속 지니까 의뢰지는 거야. 의뢰지는 거고 그러다가 접었지. 왜? 너무 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나중에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안 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계속 잃어봐. 내리 쉐니 잃어봐. 내가 무슨 자선단체냐? 왜 나만 계속 다 모든 판돈이 다 나한테서 나가냐? 이러면 안 한다니까 사람이.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초서야. 초서야. 그런데 그게 윤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그건 고가 아니에요. 때려치면 되지 뭐. 그리고 저게 스타크래프트 처음 들어왔을 때 막 90년대 이런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인터넷이 불안전해가지고 하다가 또 끊기고 막 이래요. 끊기면 누가 약 오르는 줄 알아? 이기는 놈이 약 올라. 끊기면 무효가 되거든. 우리 같이 치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고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윤회한다는 개념하고 고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다르게 만들어진 거야. 고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이 생물 자체는 모든 생명체는 소멸을 두려워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안전장치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윤회론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다 영생이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다 영생이다. 천국도 영생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지옥도 영생이에요. 윤회도 영생이야. 어떤 방식으로 다 영생이야. 그러니까 좋게 영생하느냐 나쁘게 영생하느냐지 실제로는 다 영생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영생, 그러니까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깔려 있구나. 버전들이 그 위에 깔아놨구나.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하고 윤회론하고는 사실 약간 충돌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거야. 아구가 맞게 하나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결합한 구조예요. 그러면 아구가 100%안 맞아. 그래서 이 고는 뭐냐면 사고팔고 들어보셨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다. 허상이기 때문에 고다도 있고 그거는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다. 그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주 4개를 꼽으면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고라고 하는 거고 4개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고 노가 제일 고통 같아. 살아보니까. 이게 나이 먹으니까 노가 가장 강력한 고통 같은데. 이게 노의 고통이 무진장 강하더만. 네. 그쵸? 이게 젊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나이 먹으니까 노의 고통 굉장히 심해. 새삼, 그걸 막 각성하잖아. 글씨가 쓰여 있는데도 글씨를 못 보고, 이렇게.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갈 때 기차를 탔는데, 야, 진짜. 내가 참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고 기특하고 내가 이걸 동시에 봤는데, 내 앞자리에 영감님 두 분이 자셨는데, 기차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는데, 손으로 끊었어요. 뭐 핸드폰으로,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 진짜 손으로 끊는 그거야. 잘 없거든. 한 칸에 몇 명 없어요. 그거 끊어갖고 타는 사람들. 근데 그걸 탔는데, 야, 몇 자리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몇 번이냐? 그랬더니, 안 보여. 안 보여. 하고 뭐 서로 왔다 갔다 막 서로 얘기하더니, 이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탔거든? 근데 이제 걸렸지.
중간에 표 이렇게 보는 애한테 걸렸지. 여자애한테 걸렸어. SRT를 타야 되는데 KTX를 탄 거지. 굉장히 불쌍하지. 너무 비극적이지. 그러니까 표까지 끊었는데 딴 기차 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수서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제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설명을 진짜 해도 이 영감님들이 못 알아들어. 자기가 잘못 탔다는 자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야, 근데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본 게 그 여자애가 화를 안 내고 한 20번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야, 저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늙은 거야. 아, 이게 어른들이 저런 애를 며느리 삼고 싶다, 사위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를 알겠어. 아니, 그렇게 얼굴, 낯빛이 안 변해요. 나 같으면 한 2번 하면, 야, 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딱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수십 분을 얘기하고, 한 20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걔가 결국 설득을 해서, 어디서 내려서, 이걸, 그 영감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똑같은 기차인데, 이거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어디 갈아타면 안 돼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회사가 다르잖아. 이게 조금 무임승차잖아, 지금. 자기네들이. 근데 뭐 같은 기차인데 뭐 지하철 뭐 4호선이나 2호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좀 표 바꿔주면 되지. 뭐 내가 표 안 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 내가 미치겠는데. 내가 그때 논문 읽고 있었거든. 이거보다 더 재밌어. 근데 이게 무진장 답답해요. 이게 이게 막 끌어오르는데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근데 한 20분 들었거든.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걔 진짜 화도 한 번 안 내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계속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응대하는 거. 야, 저런 애는 진짜 대단하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저런 애를 며느리 삼고 싶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느낌이야. 그런 순간에 내가 딱 들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며느리 볼 나이인갑다.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제가 어린애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린애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이 저한테 좀 더 나이 먹으면 네가 애를 낳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애가 이뻐 보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가 봐. 그 나이대에 맞는 뭔가 작동들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 노예 고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뭔가 강력해. 그리고 너무 슬펐어. 기차표를 끊고 영감님 둘이서 자기 자리를 못 찾아. 그런데 더 문제는 기차가 잘못됐는데 이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끝까지 문제가 뭔지 잘 몰라. 그냥 걔가 시키니까 결국은 갈아타기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스토리는 이 양반들은 끝까지 지금도 이게 이해를 굉장히 이게 왜 제가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이게 노예 고통이지. 그 어른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도 바로 아이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렇지 않을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우리도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 그거는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 자리 비켜달래 나한테. 그래 내가 표 끌었는데 그러면 전날 거 끄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거 끄는 경우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한 번은 저 막차 기차 탔는데 기차 출발 안 해가지고 왜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출발했노? 그랬더니 옆에 길 건너에서 출발했고 나는 안 가는 놈 타고 있고 별 다 있지. 이게 노예 고통. 노예 고통. 그래서 이게 사고라고 하는 건 그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라고 하는 건 거기서 플러스에 애별리고 원증해고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 좋아하는 거를 헤어지는 고통. 싫은 거를 만나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물건도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게 좋아하는 걸 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건도 얘기하는 거예요. 집착이 훨씬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지. 욕심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좀씩 물건들도 다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한 트럭 갖다 버린다. 자기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리고 쓸모 있을 때 줘. 남을 주더라도 쓸모 있을 때 줘. 내가 쓸모 없을 때 주면 그 사람도 쓸모가 없어. 미안한 얘긴데. 그러면 진짜 한 차를 폐기 처분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자식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한 차를 갖다 버리는 입장도 저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저렇게 애지중지 하시던 물건인데 그걸 한 번에 버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입장 비슷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물론 가져가지 자식들이.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당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딱 그런 거지. 시골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 상장 벽에 붙여놓고 이런 거 자식들 상장 그런 거 비슷한 거지. 당신한테는 너무 소중한 건데 남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궁상인가 싶은 딱 그런 거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 왜? 내가 어렸을 때 상을 그런 거 해서 붙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집에 가면 그게 막 한 20개씩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 뭐 계급장 붙어 있듯이 이렇게 착. 저 북한군 무슨 이게 훈장 붙듯이 있잖아. 우리는 그런 걸 촌스럽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리고 기대치를 초반에 낮춰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초등학교 때 상 타고 이러면 부모가 자기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아.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이 천재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건데 갑자기 나한테서 없는 어떤 게 이렇게 생겼나?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내 거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가 다 실망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뒤로 갈수록 기쁨을 주는 사람이잖아. 초장이 아주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만족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집착의 문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별이고지. 애별이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도 요즘 뭐 반려동물 해갖고 많아요. 보시면 주변에 많아. 개 때문에 외국 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개 우울증 걸린다고. 그런 상황에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자식한테 좀 그렇게 좀 해봐라 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감히 못하지. 근데 그걸 또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작동하는 코드예요. 비슷한 사람들은 그걸 공감합니다. 아까 이거 똑같은 거지. 니지. 야, 그거 5억 주고 그 미쳤냐? 5억 쓰고 죽지. 그걸 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 하나인데 뭐 문화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국보도 야 5억이면 사요. 국보도 책 같은 거는 2, 3억밖에 안 해요. 아니 국보가 아니고 보물. 그런데 그거를 그것도 게임 안에서 칼이니까 장미칼만 또 못한 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우리가 안 하는 사람 생각이고 그 세계 안에서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반려동물도 그런 쪽에 또 있는 분들은 또 그 공감을 쉽게 해요. 우리는 이제 안 키우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 꽂혀 있는 게 달라.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돈에 대한 집착. 내가 제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진짜 절약하면서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거를 만족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나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그걸 숫자가 올라가는 게 좋은가 봐.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숫자밖에 없고 돈도 보이지도 않아. 요즘 현대는 그렇잖아요. 내가 뭐 10억이 있어, 100억이 있어. 뭐 그거는 숫자지. 뭐 볼 수도 없잖아. 100억을 한번
바본 놈이 몇 놈이나 있겠어, 세상에. 아니, 재벌도 100억을 현찰로 볼 일이 있을까? 그죠? 뉴스에서 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방법도 없는데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냥 기회 있을 때 쓰세요. 그것도 모았다가 쓰면 더 좋아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 그 쓸 타이밍에 써야 제일 만족도가 높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조금 이렇게 좀 늦췄다가 조금 이러다가 쓰면 이게 벌써 또 만족도가 떨어져. 지를 때 질러야 돼. 지를 때 질러야 돼. 우리 같은 생각이 맞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빚내서 뭐 써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한도 정도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 먹고 그거 뭐 안 사 먹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커피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커피 향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냥 하나 사 먹어볼까?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그냥 집에도 있는데 이러면서 집에까지 걸어가. 그게 좀 불쌍한 거야.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낭비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먹는 때 그 딱 먹고 싶을 때 먹으면 그게 훨씬 맛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딱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애별리고는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원증애고는 싫은 걸 만나는 거. 싫은 게 뭐 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는 모두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만 하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악실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을인데 내가 을로 딴 사람하고는 보통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나보다 훨씬 센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을로 시작하거든.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을인데 갑질하는 을로 바뀌어요. 분명히 을이야. 근데 얘는 빠지면 안 돼. 이게 필수 인원으로 내가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을인데 갑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 밑인데 이건 자르면 이 일이 날라가. 내가 그 짓을 잘하거든. 그래서 자율권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공격을 못해. 꼭 갑이 아니어도 돼. 갑 같은 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갑 같은 을이야. 여러분 자식이 갑 같은 을이야. 내가 쟤보다 위인데 말려. 계속 말려. 이거 패가 말려. 걔한테 달려가는 거야. 명색은 내가 위에야. 이해되죠? 그런 관계들이 있어. 그렇다고 저거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미 커져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안 뺐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놈을 뺐어야 되는데 잘못 빼가지고 순서를 저놈인 줄 알았더니 신기가 없는 거지. 신기가 없는 거지.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 그래서 일도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원증해고지. 싫은 거를 만나는 고통.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놈이라도 막상 여행사 차리면 또 상황이 달라진다. 그게 돈벌이로 딱 연결이 되고 꼭 해야 되고 뭐 이러면 또 야 이거 꼭 뭐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예전에 책 같은 것도 사람들이 뭐 낸다 그러면 뭐 아유 안 돼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책 하나 쓰려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써달래. 계속 들어오거든. 근데 내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이 뭐 그럽시다. 우린 사실 그래 안정적이기만 하면 얼마 안 걸려요. 딱 몰아서 딱 할 수 있는 그 시간만 나한테 주면 진짜 얼마 안 걸려. 근데 이게 뭐 잡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재밌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딱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지. 그래서 꼭 싫은 거라 그래서 영원히 싫은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거라 해서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것도 이해하게 됐다. 나이 먹으면서 그것도 이해하게.
딴 건 부러운 게 없고 네 젊음이 부럽다. 그것도 내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애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쁜 애가 이뻤거든. 근데 요즘은 젊은 애가 이뻐. 그게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 쟤는 안 이쁜데 왜 이쁘다 하지? 그냥 젊은 게 이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뜻이었어. 그 뜻이었어. 나 그때 몰랐어.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의 고통. 뭐 그게 아주 못 가질 때는 고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근데 딱 봐도 나는 이쪽 아니야. 너무 턱없이 이렇게 점수가 벌어져 있어. 그럼 포기한다. 그게 아니고 딱 요 금 바로 그 금인데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안 될 때 그 고통이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이게 희망 고문. 아니, 그런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그게 고통이지. 그게 구부듣고지. 그러니까 아예 택도 없어요. 내가 삼성전자 회장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아예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하잖아. 왜? 그게 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깜냥에 맞는 목표들을 정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경쟁자를 만나겠지. 그러면서 미끄러지면 그게 이제 운 좋은 사람은 운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이렇게 딱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렇게 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부듣고라고 하는 거고, 오음성고는 오음성세고, 오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몸이거든요. 내 몸이 너무 성해서 아니면 쇠해서 고통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고, 성한 건 이제 오버하다가 나대다가 절단 나는 그런 고통.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너무 오버해가지고 잘못하다가 그냥 재밌자고 한 거요. 저도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재밌으면 무죄. 요즘은 그런 시절인데 그러다가 그냥 선을 넘는 거지. 아니 그게 이제 이게 뭐야 흥에 취해서 조금 이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질까? 물론 자기도 생각은 하겠지. 근데 그러다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말실수 개념도 좀 애매하거든. 욕을 하거나 이런 게 말실수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선에 타는 얘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구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말인가? 뭐 싶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고팔고거든. 이게 이제 사고팔고거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리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그 다음에 원증해고. 그게 고. 그러니까 본질적 고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본질적 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인생, 사람은 모두 다 죽어가고 있다.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 뒤로 반복 이렇게 되감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그 네 가지 생로병사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플러스 4로 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걸 못 가지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걸 구부듣고 못 얻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이렇게 처져가지고 혼침도거네. 어떻게 보면 너무 축 처져 있든지, 너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오버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집기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해석하는 건 가래라고 해석해요. 가래 들어봤습니까? 가래. 가래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뭐 바닷물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을 때 더 목마르는 게 증가되는. 목마를 때는 뭘 마셔야 되죠? 포카리 스웨트를 마셔야지. 물보다 빠른 흡수. 우리 세뇌돼 있잖아.
진짜 빠른 흡수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희한하게도 진짜 목마르면 뭐 산에 간다거나 이렇게 목마르면 제가 포카리스에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약간 개오줌 느낌 아닌가요? 몰라. 내가 개오줌을 맞다. 내가 개오줌을 안 먹어봤는데 왜 개오줌에 비유를 하지? 근데 약간 이렇게 찝쭈구리한 듯한 느낌? 맛을 보면 뭐 그런 정도 맛이잖아요. 그래서 포카리스에트 안 먹는데 그렇게 너무 막 땀 흘리고 막 이러면 의외로 포카리스에트를 먼저 그래서 쇠뇌돼서 그래 걔네한테. 물보다 빠른 흡수 빨라봐야 뭐 얼마나 빠르겠어. 근데 그게 세뇌돼가지고 그걸 먹어.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레드불을 갑자기 저걸 먹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진짜 광고 효과가 뭐가 있긴 있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뭘 각인을 시키잖아. 그게 이렇게 뇌에다가 뭘 새기는가 봐. 그렇게 해서 가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갈증, 반복되는 갈증. 그리고 그것들은 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지. 집에서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의 정체는 가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이니까 얘가 인이니까 원인이니까 이게 결과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람이 골로 가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골로 가는 구조. 골로 가는 구조. 그래서 이거를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사람이 사는 방식, 순. 이건 역이거든요. 거스를 역자. 이쪽은 거스를. 그래서 이쪽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것은 37조도품이다. 그래서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되는 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저게 원인이니까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쇠가 빠지게 하면 멸한다. 이 멸이라는 게 소멸을 한다는 거거든. 물하고 이게 물이고 물수자고 이게 불이거든요. 물하고 불하고 있으면 꺼진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팔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팔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팔정도 얘기는 다음 주쯤에 제가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팔정도 같은 수행을 하면 팔정도 이꼬르 중도거든요. 아까 그 숫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딱 숫자에 다 맞춘 거예요. 전부 4배수로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연기 이를 4, 8, 12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인이 되면 이게 결과를 맺는 거죠. 이건 깨달음에 가는 길. 이거는 사람이 그냥 골로 가는 길. 보통 사람이 가는 길. 그래서 이쪽은 순이 되는 거고 보통 수순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거스르는 거지. 역이 되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인, 순역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해주고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만들어낸 깨달음의 세계관 이해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게 사성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게 구조를 이해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방법론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서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수행법은 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상저규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사성제 안에 전부 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팔정도는 이제 37가지 중에서 37가지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4념초, 4정단,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8정도. 7가지네, 총 7가지 범주. 낱낱 개수로 따지면 37가지지만 실제로 범주별로 보면 7가지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제일 대단한 거는 8정도. 그러니까 대표성 하나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코스피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저 코스피 말고 그 뭐요? 그 코스피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그거면 셀트리온이 1등인가? 맞아요? 셀트리온이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아니면 말고. 셀트리온은 그쪽 아니고 이쪽인가? 코스피인가? 아, 여러분도 주식 안 하시는구나. 아, 주식 이런 때는 주식 좀 해서 돈 좀 벌어서 나한테도 좀 주고 그래. 전에 나대다가 뛰었나? 다. 전에 한번 나대다가 주식하는 놈하고는 사돈도 안 맺는다. 뭐 이런. 끝까지 버티래. 주식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있잖아요. 싸게 사서 끝까지 버티래. 아유 참. 진짜 영감. 대단한 영감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37조도품 안에는 그게 안 들어요. 삼과설 5인 12처 18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5인 12처 18개는 너무 우리 게 아닌 거야. 불교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야신경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초이경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5인 12처 18개예요. 5인 12처 18개. 그러니까 5인 12처 18개는 어떻게 보면 수행자, 그 당시 수행자 그룹 전체가 공통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게 막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명상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큰 범주가 5인 12처 18개가 포함되는 5인 12처 18개 사대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가장 외연이 넓은 거고 불교 만약 한국 불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서 선불교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 명상 흐름 중에서 남방 윗바사나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티베트 불교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에서 뭐 또 뭐 요즘 현대적인 걸로 뭐 뇌과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뭐 이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 명상 이 그룹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 안에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연이 그런 식으로 넓은 게 5인 12처 18개는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들이 그냥 다 썼던 것 같고 다 썼던 것 같고 사대설은 세계관하고 관련된 약간 그런 거라서 수행법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는 거고 사대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수화풍 그걸로 세계가 구성됐다. 그 히랍신화에도 히랍철학에서 똑같이 나와요. 지수와 공기 이렇게 사원소설이거든. 그게 사원소설 똑같아. 그 요소설의 시작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불교는 불교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남방불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 뭐 중국 불교, 뭐 이런 식의 수행법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 그게 37조도품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원탑은 뭡니까? 8정도. 8정도. 그럼 두 번째, 서열 두 번째는 뭡니까? 사념처. 근데 사념처는 불교 거가 100% 아니에요. 거기 이제 백골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골관 이런 거 나올 때 신수신법 할 때 신이 백골관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 몸은 무상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 백골관하고 연결되는 건데 백골관은 부처님이 나중에 중지시켰어요. 중지시켰어. 왜? 백골관 하다가 사람이 또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마 또라이 안 됐을 거야. 나 그 당시에 했어도 또라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시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셔. 나 시체, 귀신 이런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거든. 아니 그건 사람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좀 밋밋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안 무서워하고, 그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의 타고날 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만기 선수가 그 뭐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한다더라고요.
귀신을 막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단지로 귀신을 빠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갑지. 그래서 귀신 얘기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시겁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스럽고 막 이렇게 물론 작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또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지시키고 수식관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백골관을 중지시켜요. 근데 그 사념초에는 백골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신수신법이 다 어떻게 보면 신이 부정하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몸은 부정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는 백골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상관 이게 다 허물어진다. 내나 같은 뉘앙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백골관이 인도에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인도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윤회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버려진 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님이 쓰시던 옷 같은 거를 예전엔 다 태워졌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신을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옷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몇 개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헌옷수거함에 넣어버리지. 그렇게 처리 안 해? 다 태워? 다 태워? 몇 개는 태워드리고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깨끗하고 좋고 이런 거 몇 개는 뭐 재지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태워드리고 나머지 옷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옷을 자식들이 입냐? 못 입어요. 죽었다 깨나도. 어디서 그런 옷만 그렇게 있는지 진짜 그 옛날 약간 배삼룡 느낌. 아니 뭔지 알잖아. 그래서 그걸 헌옷수거함에 넣잖아. 헌옷수거함에 넣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죄지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인도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윤회에서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체를 유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데가 한림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시달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숲이 있어. 따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묘지처럼 시체 유기하는 전용 공간들이 있어. 그런 데 가서 수행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체 썩는 걸 보면서 내 몸에 대한 집착. 리얼하지 진짜. 뭐 좀비 공포 영화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그 앞에서 다 여기 썩어가고 저기 썩어가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관법들은 뭐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부처님은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긴 뒤로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 되고 자살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금지시켰어. 그건 분명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초기 기록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자꾸 이렇게 무상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서로 죽여주고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네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이야.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지. 아니 자살 그거 있잖아. 저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저는 그것도 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몸도 피곤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가 자살하면 되지. 그거 쉽지가 않지. 요즘은 오히려 편해진 거고 그냥 높은 데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뛰어내려도 되는데 예전에는 뭐 방법도 없고 내가 나를 이렇게 찔러서 자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너는 공덕을 쌓는 거야. 내 원을 들어주는 거야. 너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걸 금지시켜. 금지시켜. 근데 남방놈들은 계속 저거를 강조하고 있지. 그건 걔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문화들을 약간씩 계승하는 같은 문화권이라서 가능한 걸 거고 그리고 나는 저게 맞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 팔정도는 좀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이게 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팔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반야신경도 얼마 안 남았. 이거 끝나면 뭐 하지? 할 것도 없는데. 옷이라도 벗어야 되나? 할 것도 없고 큰일 났네.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또 반야신경 이야기를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